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오늘도 새로운 기능을 만들면서 좀 나아가 볼 건데, 일단 어제 우리가 기능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새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샘플 가이드라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거에다가 얘를 활용해서 앞으로의 작업도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마냥 똑같은 작업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약간씩 변형이 좀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 할 건데 상황 설명. 글을 씁니다. 어제 만들어 놨던 기능, 이거 뭐 멘트 하나 추가하는 거야 뭐 어려울 게 아니고요. 이 글 하나 작성을 해서 1번 게시물이 존재하는 상황일 때 디테일 2라고 입력을 하면 2번 게시물은 없다. 근데 1이라고 하면 1번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입력되는 아티클 디테일 뒤에, 띄어쓰기 뒤에 입력되는 이 숫자 부분이 내가 몇 번 게시물 상세 보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게시물의 번호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이 글 번호에 따라서 이 글이 존재하면 존재하는 대로 보여주고 존재하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형태로 개발을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서 힌트를 좀 드립니다. 이 번호를 찾아내기 위함과 이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한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뒤에 띄어쓰기부터 다른, 띄어쓰기 끝나고 나서 이 숫자 부분부터 다른 이 서로 다른 명령어를 우리가 equals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명령어 하나당 하나의 if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개의 게시물을 작성할 줄 알고 이걸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명령어가 입력되어 들어왔을 때 그 뒤에 숫자가 뭐든지 간에 일단은 같은 명령어 취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if문 안으로 들어온다면, if 조건 분기를 타고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이 번호 부분을 적절하게 잘 얻어내야겠죠. 명령어에 적혀있는 이 번호 부분을 얻어내서 실제로 게시물 중에 이 번호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있다면 가져와서 정보를 보여주고 없다면 없다라는 멘트를 보여주는 형태로 기능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검색도 해봐야 되고 새로 이거 다 둘 다 메서드예요. 스타트윗도 그렇고 스플릿도 그렇고 둘 다 메서드인데 검색해 보시면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활용해서 이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들여 볼 테니까 시작해 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봐 볼게요. 시간을 좀 드렸어요. 이걸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 두 녀석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좀 해볼까요? Start with 이거 없이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곤란하셨을 텐데 얘가 하는 일이 뭔가요? 얘는 뭐로 시작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였죠. 우리가 equals를 사용했을 때 이 녀석이 가진 의미가 뭐로 뭐뭐와 같다면 이었어요. 같으면 true였고요. 틀리면 false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의 안쪽에 사용이 가능했는데 start with은 뭐뭐로 시작하면이에요. 그럼 뭐뭐로 시작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래서 이 녀석을 써야 됐던 이유는 명령어가 이 숫자 부분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동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로 시작하면 이라는 파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하시라고 힌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예를 가지고 명령어 분기를 태워주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elseif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equals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용을 해 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1, 2 잘 들어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분기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equals가 아니라 start with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숫자가 포함되어 버리면 그 숫자까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만 넣어도 일단은 지금 아티클 디테일에 숫자 부분만 바뀐다고 해도 이 명령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띄어쓰기를 안 넣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은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죠? 다시 빼고 얘가 띄어쓰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어를 타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이걸로 시작하면 이라는 조건을 부여를 한다면 이제 이런 거는 제대로 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띄어쓰기가 들어가야만 확실하게 인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일단은 띄어쓰기까지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else if 이쪽 분기를 타는 거를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기능 만들어 보면 될 겁니다. 자, 작성된 게시물에 따라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지금 몇 번 게시물을 보려고 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게시물 번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낸 다음 그 번호의 게시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럼 가장 먼저 얘를 또 알아내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명령어에 입력된 이 번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제가 또 스플릿이라고 하는 녀석을 힌트로 드렸는데, 얘는 하는 일이 뭔가요? 스플릿. 얘는 문자열을 잘라주는 녀석입니다. 자르는데 단순히 잘라서 끝내는 게 아니라 구분자를 기준으로 잘라서 여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메서드, 이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우리가 아티클 디테일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명령어가 입력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1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걸 얻어내기 위해 저는 스플릿을 사용해서 여기 인자로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이 구분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백 띄어쓰기 한 칸을 넣을 거고, 이러면 이 띄어쓰기 한 칸이 존재하는 상황일 때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버립니다.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띄어쓰기 한 칸씩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잘라낸 녀석을 이렇게 나눠냅니다. 얘는 여러 개로 만들어 버려요. 자,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 cmd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잘라낼 거야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니까 얘만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 개념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cmd의 스플릿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얘를 자르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여러 개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입력된 명령어가 이거라고 하면 이 결과 얻어낼 수 있는 값은 이렇게 여러 줄이라고 했어요. 얘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얘는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에 담아야죠. 자, 어떻게 담을까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떤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자를 어떻게 받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보셨을 때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얘는 스트링 배열의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가진 데이터를 우리가 스트링 변수에 넣으려고 하면 못 넣어요. 얘는 배열의 결과를 뱉어줄 거니까. 우리도 실제로 배열로 받아야 돼요. 배열 변수를 만들어서 받아내면 데이터가 여러 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딱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해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인해보면 되는 거니까 스플릿을 사용해서 이 cmdbits라는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티클 자르고 디테일 자르고 숫자 부분 다 나오죠. 배열이기 때문에 반복문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숫자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몇 번째? cmd bits가 가지고 있는 0, 1, 2번째. 왜냐면 우리는 항상 명령어의 마지막에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0번, 얘는 1번, 그리고 나면 2번이죠. 그래서 얘 2번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정수로 활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id,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의 번호로서 활용을 할 건데 번호는 int 타입이니까 비교하거나 이런 과정을 하려면은 당연히 int 타입으로 id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되죠. 얘가 그냥 안 되는 이유는 cmdbits는 스트링 배열이에요. 그 안에서 2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요. 그럼 얘는 당연히 스트링이잖아요. 그걸 int로 넣겠다라고 하니까 얘를 그냥은 못 넣고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형태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령어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의도 몇 번 게시물이라고 하는 그 몇 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는 얻어낸 거죠. 실제로 숫자로서. 자, 그럼 이렇게 얻어낸 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이 번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지금 있니? 없니? 따져봐야죠. 그 번호는 현재 이제 id라는 녀석이 변수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id가 가진 값이 어디에 있는 얘가 어디에 있는 누구와 비교가 돼야 돼요? 사용자가 원한 글 번호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누구? 자, 게시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게시물을 article write 작성하면 어디에 보관하죠? 우리는 articles에 보관을 하죠. 그럼 articles에 보관되고 있는 게시물들 각각의 게시물들이 가진 번호와 얘를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같은 글인지 다른 글인지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1번 글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2번 글 갖다 주면 의미 없는 거니까 같은 글일 때에만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글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때도 당연히 이 번호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글이 있다면 보여주는 것도 이 글이고 없다면 없다라는 메시지 보여주는 거고, 그럼 얘랑 비교를 해야 돼요.
아티클스는 리스트죠. 그 안에 0번, 1번, 2번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 글 번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해 봐야죠. 적어도 우리 지금 글 작성하면 번호가 1번부터 해서 1씩 넘버링 되고 있어요. 플러스 1씩.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번호는 없을 겁니다. 게시물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도는 와중에 최초로 한 번 찾을 때까지는 돌아야 돼요. 이 뒤 한 번 찾고 나면 그 뒤는 안 돌아도 되겠지만 여기 이걸 한 번 찾는 그 순간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까지 돌아라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티클스를 돌려가며 그때그때의 아티클 객체를 비교할 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반복을 한번 돌 때마다 아티클스가 가진 게시물을 여기다가 꽂을 거니까 지금 반복문 돌면서 꽂힌 이 녀석, 예를 들어 0번 방에 있던 게시물 객체, 이 녀석이 가진 아이디와 어떤 거? 사용자가 입력한 걸 우리가 뽑아낸 이 아이디라는 녀석과 값이 같냐 틀리냐 보겠다라는 거죠. 같으면 뭐 해야 돼요? 같으면 출력해야 돼요. 왜냐면 같을 때 있다란 얘기니까 보여주는 거죠. 달랐다면 없으니까 안 보여주면 되고요. 그죠? 자, 이거를 그냥 심플하게 가보자면 실제로 데이터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아니다, 이거 어차피 써놔도 상관없는 거니까 찾은 시점에 그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찾았으면 더 이상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번호 중복 안 되니까. 그럼 브레이크를 통해 이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는 게시물 찾았을 때 처리하는 거 문제 없겠죠. 자, 그런데 얘는 찾았을 때예요.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같으면 찾은 거니까 일치하는 게 있는 거니까 보여준다. 오케이. 같지 않으면 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은 경우 그 밖에 모든 경우는 같지 않은 경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런 걸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 되나요? 얘는 문제가 좀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봤을 때 나와요? 2번 글 없는데 안 나오죠. 왜냐면 이 반복문이 애초에 한 번도 실행이 안 돼요. 아티클스는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게시물을 만들어 놓고 볼게요. 지금 1번 게시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번을 보면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물론 여기만 이걸로 바꾸면 지금 당장 보신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러면 2번 게시물 잘 없다고 하네. 1번 게시물 보면 1번도 잘 나오네. 그럼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글을 2개를 썼습니다. 아까랑은 다른 상황이죠. 이거 맞아요? 이건 잘못됐죠. if랑 else를 쓰면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반복문의 안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반복이 될 때마다 이거 아니면 얘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상황을 얻지 못하겠죠. 게시물이 2개 이상만 돼도. 얘가 반복이 될 때마다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근거가 필요한 거고 그 판단을 했을 때 반복문 안에서 얘가 처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거 하나는 살려 놓을게요. 어차피 이따가 또 써야 되는 거니까.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건데 뭐 불린 타입이어도 되고 인트여도 되고 스트링이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불린 타입 많이 사용을 하니까 is 존재. 아니다, 그냥 이름은 대충 지을게요. 뭐 이렇게 해봅시다. 불린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first 기본값 넣어놓고요. 만약에 이 글을 찾았다 라고 하면 그때 이 녀석의 값을 바꿔요. 그러면 한 번도 이 if문이 만족되지 않았다면 a라는 변수가 가진 값은 true가 될 수 없겠죠. 이 if를 실행해야만 true로 바뀔 테니까 반복문이 끝나고 내려온 이 시점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근데 얘가 true라면 게시글을 찾았다라는 상황이고요. 얘가 true가 아니라면 false라면 이 반복문이 도는 와중에 안쪽에서 이 if문이 단 한 번도 실행이 안 됐다라는 얘기일 거니까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값 false를 변경하지 못한 채 제할당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고 내려왔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게시물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없는 상황 이런 거 보면 잘 나와요. 문제없이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없다. 게시물을 만들어 볼게요. 두 개 작성을 해준 다음에 2번 글 하면 잘 나오고 1번 글에도 잘 나오고 이런 글은 없고 기능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기능만 놓고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걸 최적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최적화를 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최적화를 뭐 지금 하지 말죠. 제가 하고자 하는 최적화는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어떠한 기능이 성공하는 상황, 문제가 없이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과 실패의 상황 항상 기능이라는 건 성공 상황이 있고 실패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잘못되는 상황이 있고 성공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실패를 먼저 따질 거고 성공을 마지막에 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성공은 하나밖에 없지만 실패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나눠서 처리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를 보면 여기가 성공이고요. 여기가 디테일 기능 그 의미 그 자체죠. 그리고 여기는 실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위치를 좀 바꾸긴 할 거예요. 위아래가. 그렇다고 여기 조건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니까. 왜냐면 그러면 틀릴 때마다 못 찾았을 때마다 이거 보여줄 거잖아요. 게시물 10개, 3개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3번 나올 거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바꾸긴 할 건데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바꾸려면은 다음 기능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얘를 변화를 줄 수 있게끔 가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최적화의 과정을 거쳐보는 것도.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디테일 기능 아직 완성된 거 아니고요. 최적화라는 과정이 남았지만 여기까지 진행한 내용 먼저 코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능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능, 게시물 수정, 모디파이 기능을 처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 하나 추가할까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추가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이거 수정 기능이고 전반적인 흐름의 디테일과 유사할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수정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고 입력받은 데이터로 실제로 수정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디테일을 봤을 때 수정된 정보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처리하는 이 과정까지 시간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완료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부분의 최적화를 얘를 하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데 같은 결인데 그렇게 같은 결로 인지를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한 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서 가능하다면 디테일의 최적화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세요. 자, 다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게시물 수정 기능 손을 좀 봐볼 건데 일단은 명령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똑같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디테일 대신에 modify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번호가 어떤 게 오든지 상관없이 이 아티클 modify 띄어쓰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이쪽 분기를 타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분기를 타고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 이 과정은 스플릿을 하는 과정은 동일하게 또 역시 필요하겠네요. 디테일과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해야 되는 걸 떠올려 보면 게시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말인즉슨 얘도 modify도 똑같이 아티클스를 순회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안에서 사용되는 조건 역시도 동일하겠죠? 자, 이게 똑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쪽에서 이제 출력을 했던 이 과정을 빼고 이렇게 했다.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마 일단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이 게시물이 일치하는 게 있을 때 찾았으니까 여기서는 해야 되는 게 그럼 뭐예요? 입력을 받아야죠.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받은 뒤에 이거 입력 나온 뒤에는 출력된 뒤에는 실제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하겠죠.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리는 수정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입력을 둘 다 받아요. 자,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입력 받았으면 메시지 보여주면서
이거 보여주면서 실제로 바뀌어야죠. 실제로 바뀐다라는 건 지금 찾아낸 이 시점의 아티클 이 녀석이 가진 타이틀에 접근해서 우리가 여기서 입력받았던 이 타이틀로 값을 넣어주겠다. 바디도 마찬가지.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수정했고 메시지 보여줬고 지금 상태를 기억할 수 있는 상황 변수 하나 값 변경했고 브레이크 어차피 더 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복문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이것까지 넣어주면 일단은 수정 기능도 만드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게시물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요. 1번 게시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1번 게시물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제목과 내용 입력받을 수 있게 잘 나오고 수정됐다 나오고요. 다시 디테일로 보면 잘 바뀌어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디테일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디테일을 만들었던 상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아주 약간만 손을 봤어요. 근데 이 두 과정에서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파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만큼은 아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됐던 이만큼도 거의 똑같죠. 안쪽에서 이뤄지는 일 요거랑 보여주는 메시지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글 번호 부분과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번호와 값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검증하는 비교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여기 두 개 말고 또 있다면 그럼 그때도 똑같은 녀석이 반복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목적 아티클스를 순회한다 그리고 순회하는 과정에서 아이디를 찾아낸다 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진 이 로직은 이 코드는 매번 기능마다 다 들어있기보다는 메서드로 분리가 돼서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아예 바꿔버릴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찾았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수정이에요. 지금 디테일도 마찬가지. 찾았을 때 해야 되는 일은 그 게시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과정의 공통점을 떠올려 보면 게시물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태를 기억하겠다라고 만들었던 이 불린 타입의 A라는 변수를 아티클 타입으로 바꿀 거고요. 아티클 타입의 변수로 변경한 다음에 기본값 너를 일단 넣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일들을 여기서 직접 할 게 아니라 밑으로 옮길 거예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 안쪽에 있는 조건문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았다라고 하면 상태를 기억하는 과정처럼 얘한테 지금 찾은 아티클 게시물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false가 아니라 널과 같을 때 게시물이 없다라고 하는 검증을 할 거고요. 이거 보여줬다면 더 이상 밑으로 코드 진행되지 말라고 continue까지 넣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if문까지 뚫고 내려왔다면 그때 이러한 과정을 할 거다. 그런데 아티클 우리는 타이틀과 바디라는 걸 사용해서 얘네들한테 접근해서 값을 바꿔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입력을 받는 이 시점에
내가 찾은 사용자가 입력한 나 1번 게시물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1번 게시물 있어 라고 해서 찾으면 그 찾은 게시물은 얘가 갖고 있겠죠? found article이. 왜냐면 이 if는 얘가 만약에 참을 만나게 되면 이 과정, 이 반복문이 도는 과정에서 한 번도 재할당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재할당을 받았다면 널이 아닐 거니까 이 밑으로 내려올 거고, 재할당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글을 찾았다는 얘기니까 지금 상황에서 코드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바꾼 코드를 디테일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이만큼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 줄 거고요. 얘네만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디테일을 좀 살려볼게요. 이런 것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는 글이 없는 상태, 글을 작성을 하면 두 개를 작성하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게시물이 두 개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3번 글 같은 건 없고요. 1번과 2번 글은 잘 나올 거고요. 만약에 2번 글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수정이 잘 나올 거고, 수정을 완료한 다음에 2번 글을 보겠다라고 하면 잘 바뀌어 있고요. 당연히 리스트 쪽에서도 바뀐 제목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왜냐면 우리는 아티클스에 보관 중인 그 게시물 객체를 찾아다가 그 녀석이 가진 값을 실제로 변경한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도 아티클스에 있는 거, 디테일도 아티클스에 있는 거, 모디파이도 아티클스에 있는 거, 그러면 다 같은 녀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정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슷한 느낌의 기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만큼은 똑같이 쓰면 돼요. 사용자가 입력한 글 번호 찾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입력된 글 번호를 가지고서 그 글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없으면 없다라고 보여주는 이만큼은 공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메서드로 분리할 수 있겠네요. 자, 메서드로 분리하는 거 바로 이어서 가볼 겁니다. 자, 반복되는 로직은 이만큼이긴 한데 이 로직 안에서, 이만큼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를 잘라내는 이 윗부분과 그 번호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말한 그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순회에서 찾아보는 이 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 다 메서드화가 가능한데, 자, 일단은 요 녀석부터 할 겁니다. 자, 얘는 단순하게 값을 가지고 검증한 후에 출력만 하고 끝나요. 이건 로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메서드로 안 뺄 거예요. 빼도 되는데, 같이 빼도 분리를 시켜도 되는데, 분리를 시켜봤자 어차피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분리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제가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이름은 getArticleById. 아티클을 하나 가져올 건데
뭐를 기준으로? id를 기준으로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고요. 이 녀석한테 id를 하나 넘길 겁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 id는 사용자가 입력한 그 게시글의 번호를 우리가 얻어냈던 그 id겠죠. 그리고 얘를 잘라내게 한 다음에 이 메서드 만들어서 이 안쪽에 이 반복문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 메서드가 호출되는 시점을 보면 얘는 결과를 남겨야 돼요. 어떤 결과를? id를 기준으로 아티클을 찾았으면 그 아티클을 가져오면 되고요. 만약에 못 찾았으면, 한 번도 일치하는 게 없었다면 얘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너를 가져야죠. 그래야 이 검증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아티클이라는 타입은 널 아니면 아티클 객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둘 중 하나인데 얘가 널일 때는 이 검증에 사용이 될 것이고 제대로 찾았다면 아티클 객체를 가져오면 될 거고 라는 상황이니까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찾으면 뭘 한다? 찾은 상태의 아티클을 리턴한다. 그럼 브레이크도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반복문을 도는 와중에 한 번도 리턴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치하는 경우를 못 찾았다면 그때는 너를 리턴해라. 문제 없겠네요. 근데 아티클스 자체에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아티클스는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였기 때문에 다른 메서드, get article by id라는 메서드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럼 이 녀석은 지역 변수가 아니면 되겠네요. 근데 이러려면 아티클스가 지역 변수가 아니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이래도 접근을 못해요. 어차피. 왜? 메인 메서드도 get article by id도 둘 다 스태틱 메서드니까. 그러면 스태틱 필드만 첨부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적어준다면 우리 명시적 초기화는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스태틱 초기화 필드를 사용해서,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이런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도 쓸 수 있고 get article by id라는 이 다른 메서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아티클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자, modify 쪽도 동일합니다. 이만큼 지워낸 다음에 get article by id를 불러내면 똑같은 기능을 하겠죠. 공통된 로직 부분을 찾아서 메서드화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 녀석도 메서드화를 시켜볼까요? 메서드화를 시키면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예외 처리 같은 것까지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예외 처리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스플릿을 사용해서 잘라내면 여기 뒤에 숫자 그래서 나눠요. 잘라내요. 그 다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인트로 형변환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인트로 형변환을 못하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외 처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처리까지 메서드로 분리하면서 같이 해볼 건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비슷해요. 결은. 자, 제가 그냥 이거 다 잘라내죠. id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get cmd n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cmd를 넘길 거예요. 그럼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이 안쪽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칠 건데 자, 받아온 cmd는 실제로 입력된 명령어일 거고요. 그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잘라내요. 스플릿을 써요. 그리고 그렇게 스플릿된 녀석을 가지고 뭐 해요 지금? 형변환. 그럼 우리가 지금 try, catch로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구문은 어디예요?
사실상 얘만 하면 돼요. 스플릿 같은 경우는 트라이를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같이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잘라내진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형태를 변환시켰는데 만약에 여기서 평면원에 문제가 생겼다면 캐치블록으로 오겠죠. 이때 예상되는 여기서 예상되는 익셉션 종류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그냥 익셉션 써도 되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정확하게 아는 걸로 쓰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럼 캐치블록으로 왔을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실제 id 값을, 형태가 변환된 id 값을 리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1이나 0 같은 거 이런 거 리턴하면 돼요. 어차피 우린 지금 0이라고 하는 번호를 안 쓸 거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id 변수가 가진 값 그냥 써주면 되겠죠. 리턴해주면. 트라이 안에 있는 리턴도, 캐치 안에 있는 리턴도 메서드 안에서의 리턴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종료가 되면서 이 녀석 값 돌려주고 끝. 자, 일단은 익셉션으로 놓고 이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근데 보기 전에 요거 하나 정도는 처리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id라고 하는 이 녀석을 받아와 봤더니 얘가 -1이야. 그럼 그때는 명령어가 잘못된 거니까 알려주고 다시 명령어 입력 받으러 올라가야죠. 자, 모디파이 가지고 테스트 이렇게 입력을 했다. 잘 나오죠? 잘 입력을 하면 잘 입력된 대로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익셉션의 종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발생시켜 보면 돼요. 얘를 보면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이 형태가 형면환이 잘못되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익셉션이 아니라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럼 이걸로 맞춰주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만큼의 과정을 디테일 쪽에도 똑같이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도 기능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를 잘라다가 형태를 변환해서 사용돼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과정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메서드로 분리하는 거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전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이 아티클 클래스 이제 우리 이렇게 안 쓰기로 했죠. 이거 진짜로 좀 분리를 해서 빼볼까요? 하나의 클래스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두는 게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니까 클래스를 아예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티클이고요. 패키지는 BAMD에 DTO라고 하는 패키지로 하나 더 달아서 분리를 좀 시켜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클래스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티클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패키지 DTO라는 녀석은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잡아가지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발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MVC 패턴 중에서 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런 사용자 정의 객체를 의미하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VO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둘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DTO 혹은 VO 이렇게 칭하고는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MVC 패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클래스로 옮기니까 당장 뭐라고 해요? 임포트가 안 돼서 아직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티클은 퍼블릭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퍼블릭을 달아주고 임포트를 하면 에러가 꽤나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 변수들의 접근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 이거
퍼블릭으로 만들 거 아니라고 배웠죠? 캡슐화 진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프라이빗을 전부 다 걸어준 다음에 게터 세터 만드는 작업까지 해주도록 하죠. 그럼 이제 아트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때 임포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임포트된 녀석에다가 변수 같은 거 사용할 때 게터 세터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생성자의 퍼블릭이 안 붙어 있으면 객체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생성자를 바라볼 수가 없어서.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돌아왔을 때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려고 하던 이 부분들 다 수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가져와서 쓸 때는 get 값을 바꿔야 할 때는 set 이렇게 여기도 get으로 이렇게 캡슐화 진행한 클래스를 제대로 활용까지 해주면 오늘 이제 수정 기능까지 만들어 본 결과, 그리고 아티클 클래스 분리, 메서드 중복된 로직 메서드 분리 이런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또 남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군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되게 쉬운 거라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능들을 작성, 목록, 상세, 수정 만들었어요. 그러면 게시판에 존재해야 되는 기능 중에 남은 거라고는 삭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삭제도 만들긴 만들겠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껐다가 다시 실행할 때마다 데이터가 초기화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은 스태틱 변수고 그게 아니고를 떠나서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글을 작성해야만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가 한 5개 정도 존재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기능 개발도 할 수 있고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좋겠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용 데이터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현재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테스트용 데이터 만드는 그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메인 클래스가 지금 다른 데서 쓰이는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걸리면, 얘는 하긴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군요. 퍼블릭으로 달아주도록 하고요. 이 아티클스 같은 변수는 어차피 이 메인 클래스 벗어나면 안 쓰니까 프라이빗 달아주고요. 여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접근 제어자도 착실히 잘 써가면서 해보도록 하죠. 저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